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시 돌고 돌아서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 "뭐 더 할 얘기가 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액수에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상한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 그 3천만 원이라는 벽이 조금 깨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한데 아직도 어지간하면 3천만 원 선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이제 정말 상간자가 집 재산을 빼돌렸다 수준으로 돈을 가져가지 않은 이상은 3천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액수를 더 높이고 싶어 하시잖아요. 3천만 원 요즘에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내 위자료가 3천만 원이 인정이 되면 우리 아들, 딸들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인제 "그것까지 합치면 금액이 좀 되지 않을까요?"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자녀가 부모님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청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고 그 판례에 따르면 자녀가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청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의 근거가 되는 건 가정이 파탄난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혼인관계 파탄이 난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혼인관계는 부부 사이에 맺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 이혼과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분들이 어떻게 이혼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통 있죠.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좀 행패를 부려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혼하고 좀 편하게 사셨으면 하는데 또 어머니가 이혼할 생각이 없으세요. "야, 그래도 너가 시집 장가는 가야 내가 이혼을 하든 뭘 하지 않겠냐. 나는 괜찮다. 걱정 말아라." 이러면서 하루하루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그거를 자녀분들이 보고 안타까워서 상담받으러 오시거나 하는데, 사실 본인이 이혼할 생각이 없으시면, 그러니까 당사자 어머니께서 이혼할 생각이 없으시면 이거는 자녀가 대신 청구를 하거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슷한 논리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상간자가 혼인관계에 껴들어 가지고 혼인관계를 파탄냈잖아요. 그럼 혼인관계가 파탄난 결과 가정이 진짜 풍비박산이 나더라도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상간자에게 정신이 팔려 가지고 자녀도 버리고 그냥 집 나가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자관계, 모자관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누군가가 재혼을 하고 친양자 입양을 하게 되면 진짜 그때 가서는 친자 관계가 끊어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쨌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분명하게 어떻게 선을 그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간통 행위를 한 부녀 자체가 그 자녀에 대해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간통 행위를 한 제3자, 상간자 역시 해의를 가지고 부녀의 그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보호 내지 교양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간통을 한 부모라도 자녀에 대해서 별도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상간자 역시 자녀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법상 불법 행위는 단순한 억울함, 상처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 그 침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일어난 것이어야 하며, 그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명백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상간자가 아이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지 않은 이상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정신적으로 학대한 경우는 어차피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걸로 별도의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금단의 사랑을 나눈 것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나는 괜찮은데 아이가 상처를 입었잖아요 변호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상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자녀가 어린 경우에 이게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잘못한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적어도 아이한테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착한 아빠, 엄마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있는데 아이한테 가서 "니네 엄마 아빠가 나쁜 짓을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막 머리 아프고 싫죠.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 엄마 아빠 문제는 엄마 아빠 알아서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제 누구 편도 안 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속상한 마음에 "너는 왜 그 사람 편을 드니? 너한테도 지금 나쁜 짓 한 거야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자녀한테 서운함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자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 티격태격하지만 이렇게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자녀가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자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아빠가 나쁜 사람이다. 니네 엄마가 나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게 자녀한테는 결코 좋을 리가 없거든요. 자녀는 이러든 저러든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아는 게 특히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결코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토로할 사람이 없으면 자녀를 붙잡고라도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녀한테 별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녀가 혼자 소송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녀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소송이 될까요? 아니면 친권자 얘기가 그냥 주가 되는 소송이 될까요? 뭐 자녀도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다든지 법원에다가 뭘 내면 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어린 자녀를 이런 일로 법정에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인제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자녀를 이용해서 뭔가를 입증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녀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됩니다. 간혹 자녀를 시켜 가지고 뭘 써서 내게 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대화인 것처럼 자녀랑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 가지고 제출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말립니다만 실제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거든요. 근데 막상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어린아이 데리고 거의 유도신문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안타깝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위자료 얼마 더 인정받는다 한들 아이가 받는 상처가 더 클 텐데 좀 안타까워요. 근데 만약에 인제 상간자 상대로 자녀가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내지는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제 이런 행동을 모두들 할 겁니다. 자녀가 상처받았다는 점은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뭘 입증을 하겠어요. 경험칙상 당연히 인정이 된다라고 하기에는 부모 사이의 일을 자식한테 얘기 안 하면 되는 건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단정하기에도 좀 다툼의 여지가 있죠. 그냥 안타까운 거랑 별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증이 어려우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녀를 데리고 어디 심리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 같은 데를 갈 텐데 거기에서 자녀가 그 상담해 주시는 분 혹은 의사 선생님 만나 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웠어요."가 아니라 아마 인제 이렇게 진술을 못하게 사전에 얘기를 좀 하겠죠. 한쪽의 잘못으로 모는 그런 세뇌에 가까운 얘기를 듣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다고 가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법원의 판단에는 이러한 고려가 조금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가 그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 봤는데 네 저는 이혼 소송에서 그 의뢰인분도 의뢰인분이지만 의뢰인분의 자녀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도 많고 그리고 의뢰인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해요. 자녀분들의 그 정신 건강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도 좀 케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자녀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인제 뭐 친권 양육권 다투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자녀분들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잘 다투는 법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조금 세심하게 접근을 하려고 해요, 제 나름대로.
아무튼 이혼 소송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녀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자녀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길게 말씀드렸는데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에 있어서 자녀를 직접적으로 소송에 끌어들이지는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 그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소개 드린 판례의 취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